특정한 거에 대해서 먼저 질문부터 받아볼게요. 자, 질문 받죠? 726번이요. 또 있어요? 없어요?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일단 726번부터 보도록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는 0에 대해서 한근이 1 더하기 루트 2i면 잠깐만. 이것과 1 더하기 루트 2i가 근인 x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죠. 자, 근데 얘가 근이라면 당연히 켤레근에 의해서 1 루트 2i도 근이 되고 얘 둘에 대해서 이 둘을 근으로 갖는 애는 합이 2고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잠깐만. 곱하면 2네? 3이네? 여기 더하기 3 되죠? 네, 고마워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거랑 x-3분의 c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맞아요? 3분의 c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쁘니까 이것 좀 바꿀까요? 뭐라고 바꿀까요? 얘 a에 맞춰서 플러스 a 더하기 2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0이라는 애랑 얘랑 공통근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공통근이 존재하죠. 근데 얘는 근을 내가 이미 알잖아. 이 두 개라고. 그럼 만약 공통근이 m이라는 애가 1 플러스 루트 2i면 당연히 1 마이너스 루트 2i도 근이 되고 그러면 두근의 곱이 얼마라고? 3이죠. 근데 얘는 지금 근 두근의 곱 얼마야? 다르죠? 그래서 내가 찾는 공통근 m이라는 애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근데 한근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야. 그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는 0의 근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는 거고 맞아요? 그럼 얘를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더하기 2는 2a 플러스 6이 되고 그게 0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로 a는 마이너스 3이며 m은 1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문제에 해당하는 공통근이 저 알려준 허근이 아님을 우리가 판단해서 근거계수 관계 또는 이제 대입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개념입니다. (732번) x세제곱 더하기 1은 0의 근을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죠.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거의 허근이 오메가이므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 그리고 이거의 두 근, 얘의 근이니까 맞죠? 그리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근거계수 관계에 따라서 1 오메가 바도 1 이렇게 됩니다. 더불어 오메가 세제곱과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때 문제에서 오메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오메가 바 나누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의 n제곱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메가 마이너스 1은 이거 넘기고 얘 넘긴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됩니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1이죠. 그래서 이거 그냥 오메가 바의 n제곱이에요. 아니 지금 이 둘이 똑같을 수가 있나? 이게 앞에 부호가 다른데? n이 짝수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1부터 50까지 중에서 짝수는 25개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말한 허근에 대해서 대입 또는 근과계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문제에서 말하는 것을 써먹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이 퍼즐이 좀 간단하게 되는가를 고민해보는 거예요. 오메가라는 애가 x세제곱은 1의 근이고요. 인수분해하면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허근이니까 얘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며 오메가 세제곱은 1 이렇게 대입을 통해 우리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요. fn이라는 애를 문제에서 1 더하기 오메가 2n제곱분의 오메가 n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1부터 18까지 대입하라 그랬죠. 당연히 18개를 다 대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규칙 찾으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규칙을 찾을 때까지는 대입을 해봐야 돼요. 규칙을 찾을 때까지는 대입을 해봐라. 그래서 대입을 합니다. n에다 1 대입하면요. 1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 마이너스 오메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1 더하기 오메가 4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인데 오메가 4제곱이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라서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인데 1 더하기 오메가라는 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므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역시나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어서 F3은 n에다 3 대입한 값 1 더하기 오메가 6제곱 분의 오메가 세제곱인데 뭐 2분의 1이죠. 뭐지? 하는데 이게 실제로 F4까지 하면은 F4가 1 더하기 오메가 8제곱분의 오메가 4제곱이거든? 근데 세제곱이 1이므로 8제곱은 1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가 되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똑같죠?
그래서 얘가 규칙입니다. 즉, 세 개마다 합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F1부터 F18까지 더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6개 있는 것이라서 마이너스 9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760번 보면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죠. 네. x제곱 마이너스 2 y 더하기 1의 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3은 0. 자, 근데 여기에서는 음의 정수라는 멘트를 했죠. 그쵸? 우리가 정수를 대입하는 거예요. 정수. 일단 식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식을 정리해 줘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럼 얘가 x-y의 제곱은 2x 더하기 3이거든? 근데 문제에서 x랑 y가 음의 정수라 했죠? 근데 음의 정수라고 해봤자 제곱은 반드시 어때요? 0 이상이죠? 그러니까 사실 x 될 수 있는 거 마이너스 1밖에 없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게 없어요. 어쩌나? 얘 마이너스 2 되는 순간 0보다 작아져요. 그렇죠?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의 제곱이 1이 되는데 그럼 y도 0이거나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음의 정수라 했으니까 얘 그래서 xy가 2.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정수 블라블라 자연수 블라블라는 기본이 뭐라고? 대입하는 거예요. 이게 식을 어느 정도만 추리고 대입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구하려고 하는 생각은 네, 그럼 오만이죠. 그런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부등식 파트 나가도록 할 거예요. 부등식이란 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죠? 그치? 부등식을 기본적으로 푸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1차 부등식 얘를 푼다고 합시다. 그럼 x가 어때요?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작다.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거죠. 그렇죠?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뭐냐면 이게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나눈다라는 개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뭐 이항하고 나누었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만 만약 a가 0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 0보다 작은 걸로 나눌 땐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라고 하는 게 핵심이란 거죠. 그리고 이제 수학 상에서 추가되는 아이디어입니다. 세 번째, A가 0이면 이라는 거죠. A가 0이면 0 곱하기 X 더하기 B가 0보다 작다잖아. 그치? 맞아요? 이게 성립한다는 건, 그러니까 결국 해라는 것은 이 X에 대입해서 들어갔을 때 부등식이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냐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쵸? 근데 X에 뭐가 들어가든지 얘는 싹 다 뭐가 돼? 0이 되죠. 그러면은 X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죠. 이거에 의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A가 0일 때는 말이 되면 실수 전체가 해가 됩니다. 헌데 말이 안 되면 해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한 번만 보여주죠. x 플러스 1이 x 플러스 2보다 작다. 넘깁니다. 그럼 뭐예요? 0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죠. 0보다 작다. 맞아요? 맞잖아. 무조건 맞잖아. 맞지? 이렇게 우리가 최고차항 계수가 지워짐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는 게 작다는 게 말이 되기 때문에 이러면 이 부등식의 해는 실수 전체다 라고 된다는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1차 부등식은 이 세 가지로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제에서 A의 범위를 안 알려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내가 알아서 범위를 나누어서 생각을 한 다음에 문제의 조건에 맞도록 해를 구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범위를 나눈다는 거예요. 범위가 나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부등식 파트에서 어려운 부분이죠. 이제 좀 어려운 파트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816번부터) 볼게요. A와 B와 0이 다음과 같은 크기 관계를 가집니다. 기억, B분의 1과 A분의 1이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할 때 그럼 얘네 둘의 크기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숫자를 적당히 대입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많이 하는 방법이 AB를 곱합니다. 왜냐면 AB는 0보다 크거든 이미. 그쵸?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AB 곱하면 A고요. AB 곱하면 B죠. 이거냔 질문이고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죠. 니은 B분의 A와 A분의 B의 크기를 비교해 달라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줘요? AB를 곱하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냐는 질문이고 절대값은 얘가 더 크기 때문에 맞다 말할 수 있죠. 디귿 B분의 A제곱과 A분의 B제곱도 마찬가지예요. 뭘 곱해준다? AB를 곱해주게 되면 A세제곱과 B세제곱이 크기를 비교하는 건데 세제곱을 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유지가 되고 아까 부호가 유지가 되고 절대값은 얘가 더 크니까 디귿도 맞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820번) a-b의 x 더하기 a-2b가 0 이하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풀기 위해서 a-b의 x가 -a 플러스 2b 이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웬걸? 이거 그냥 이해하지 말까? 놔두자. 얘가 해가 없대요. 아니 어떻게 1차 부등식에 해가 없을 수 있어? 얘거든. 얘죠.
최고 차항 계수가 0이 되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즉 a-b가 0이고 a-2b가 0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자, a-b는 0이라는 것은 a와 b가 같다는 것이며 그럼 이게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는 거라서 둘 다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말하는 a-3b의 x 더하기 a-5b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의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b를 전부 다 a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2ax 4a 이렇게 써지는데 그럼 이거를 마이너스 2a로 나누면 마이너스 2a분의 4a 즉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a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2a가 0보다 커서 나누었을 때 양변을 마이너스 2a로 나누었을 때 마이너스 2라는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등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립부등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연립방정식처럼 연립부등식도 공통부분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등식이다 보니까 수직선상이 어떻게 표현돼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거나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공통적으로 층을 나눠 생각할게요. 층을 나누었을 때 겹겹이 되어 있는 부분, 이게 내가 찾는 공통부분, 즉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등식을,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어쨌든 부등식 여러 개 있는 건데 그들에 대해서 수직선의 표현을 해보고 그 공통부분을 찾아주면 된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어렵지는 않죠. 헷갈리는 부분은 이거예요. 좀 특이한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죠. 교재에서는 특수한 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일단 식으로 써볼까요? x가 a 이하, x가 a 이상 이렇게 되어 있으면 a 이하라는 애랑 a 이상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잖아? 근데 겹치는 부분이 얘밖에 없거든? 그래서 부등식의 해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하나짜리만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또는 수직선의 표현을 하는데 A를 기준으로 A보다 작다, 미만, A 이상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 겹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얘는 A라는 걸 갖고 있지 않고요. 얘만 A를 갖고 있어서 해가 없다. 그러니까 부등식인데 연립부등식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런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 그래프를 일일이, 그러니까 수직선에 이 선을 일일이 그어보는 게 가장 좋아요. 이때 이 연립부등식의 특수한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바로 3개짜리 부등식입니다. 3개짜리 방정식과는 다르게 3개짜리 부등식은 반드시 2개를 연결해 줘야 돼요. 즉, 이 연립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절대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부등식은 얘가 안 됩니다. 부등식에서는 이런 게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A와 B와 C 간의 관계를 알려줬는데 문제는 A랑 C랑 크기 관계를 알려줬을 때 이 둘 사이에 텀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텀을 무시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얘는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무조건 이웃하는 애, 가운데를 기준으로 2개씩 짝지어서 부등식을 만들어준 다음 그 부등식의 연립부등식을 풀어주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일단 뭐 여기까지에 대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죠. 여기까지에 대해서.
자, 824번 보겠습니다. 이에 3-x 더하기 8 5x-7 이해했고요. 4분의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3분의 2x 더하기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을 좀 정리해주면 7x가 14, 21보다 작다라는 것과 얘는 어떻게 되죠? 8, 3, 11x가 마이너스 22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부등식으로 풀어주면 3보다 작다라는 것과 마이너스 2 이상이라는 게 있죠. 공통 부분은 여기에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이상, 3보다 작다가 해가 되겠다.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얘가 a고 얘가 b인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이거의 해가 아닌 것을 찾아달라고 했고 해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가 답이 되며 그에 따라서 없는 거는 마이너스 2. 얘가 없는 거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이너스 3x 더하기 4가 12야. 마이너스 2x 더하기 11이 10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 부등식, 연립부등식을 보도록 할게요. 세 개짜리는 두 개 봐달라 했어요. 얘를 봐주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4가 12하다. 얘는 10보다 크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11이. 그럼 얘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이상이다라는 것과 x가 11이죠. 2분의 1보다 작다가 되는데 그래서 공통 부분은 마이너스 2와 2분의 1 사이다. 이렇게 해가 결정되겠죠. 자, 그러면은 기억에서 정수인에는 두 개라고 물어봤지만 아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라서 세 개가 되고요. 자연수인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기 때문에 네. 자연수에는 없죠. 그래서 니은은 맞다. 디귿 x는 2분의 1은 해가 아니죠. 네, 그래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답은 니은 하나.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새로운 관점 하나를 이야기할게요. 이 연립부등식이라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4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11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얘는 y절편이 3분의 3인데 y절편이 마이너스 이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좀 덜 이렇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마이너스 3x 더하기 4라는 애는 이거 그래프가 너무 위에 있네. 옆에다 그릴게요. 마이너스 3x 더하기 4라는 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11이라는 그래프가 여기 한 5 정도를 두고 이렇게 좀 완만하게 그려지죠.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얘가 지금 어떤 10이라는 애를 기준으로 10 여기가 11이네? 여기가 4고 10이라는 애 기준으로 10보다 작은 부분과 10보다 큰 부분과
10보다 이하인 부분, 얘랑 얘의 공통 부분을 찾아달라는 것으로서 공통 부분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내가 찾는 공통 부분이 되겠죠. 맞아요? 요거를 찾는 거라고 생각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상이라는 건요, 다시 얘가 이거보다 이하라는 건요, 아래에 있다는 표현이고요.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건요, 위에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알았죠? 위에 있다라는 것과 이하, 아래에 있다라는 것에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 다시 당연히 x의 범위요. 요 범위랑 요 범위에서 공통 부분은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이 두 시작하는 점을 기준으로 범위가 나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으로도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831번은 얘는 단순 계산 문제라서 생략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요. 836번을 한번 볼게요. 2x 더하기 a와 마이너스 x 더하기 5 bx 더하기 3이라는 부등식이 있대요. 3개짜리는 두 개 연결한다 했죠. 2x 더하기 a가 마이너스 x 더하기 5보다 2하고요. 마이너스 x 더하기 5가 bx 더하기 3보다 2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얘를 풀면 위에 거는 x가 3분의 5 마이너스 a 2하다 이렇게 되고요. b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겠네. 근데 이 x가 이건 이렇게 할까요? b 더하기 1 x가 5 마이너스 3b 이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얘의 개수의 부호에 따라서 실제로 부등호 방향이 결정되는데 결론적으로 해가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래. 근데 지금 이미 이하라는 건 여기에 나왔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거야. 아, 얘가 3분의 5 마이너스 a고 그리고 얘가 지금 이상이라는 얘랑 얘의 공통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이라는 게 그럼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b 더하기 1분의 5 마이너스 3b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해결하면 a라는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과 b라는 값은 3b-5는 b 더하기 1이니까 b는 3이라는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결론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둘 빼달래요. b-a는 4. 자, 840번에 대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0.3x-1.721) 이하다. 2의 x-6, 3의 x-2k가 이렇게 된다. 자, 다시 써볼까요? 번거로우니까 10 곱해서 보면 x가 6 이하다 이렇게 되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넘기면 x가 6k-12 이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얘가 해가 존재한대요. 당연히 존재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6 이하라고 했잖아? 해가 존재한다는 건 x가 이거 이상인데 이상이라고 하는 6k-12가 여기 왼쪽에 있어야 공통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가 존재하도록 이라는 거는 다음과 같은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고 6K-12가 6보다 이하라는 것을 얻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K가 잠깐만 미안해요. 이거 잘못했죠? 이게 9네요. 나누기를 잘못했어요. 1.7이라서 그래서 여기가 9가 되고요. 그러면은 나누어주면은 21, 2분의 7 이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숫자가 조금 달라졌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 존재한다라는 게 어떠한 그림이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그 그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관계식을 구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44번) 2분의 x 마이너스 4분의 a 4분의 x 마이너스 8분의 1 이라는 부등식과 3x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7이라는 부등식이 있습니다. 다시 풀면 양변에 여기 위에 거에다 양변에 8을 곱해주면 깔끔한가요? 8 곱해주면 얼마냐? 4x, 2x라서 2x가 2a 마이너스 1 이상이다 이렇게 되고요. 얘는 2x가 6 이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해가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3 이하이며 2분의 2a 마이너스 1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여기 해의 음의 정수가 한 개 있도록 해달래요. 음의 정수가 한 개 뭔 말이지? 지금 여기에 있는 해를 따져보면 2, 1 아직도 음의 정수 안 나왔죠? 0 아직도 음의 정수 없죠? 마이너스 1 음의 정수 하나 나왔지? 음의 정수가 한 개 있다는 건 3부터 시작되는 해들 중에 음의 정수가 있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1까지만 있다는 거예요. 즉 마이너스 2가 여기 바깥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2분의 2a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1보다는 이하이며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여기가 점으로 찍혀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 마이너스 2랑 같아진다면 이 부등식에 마이너스 2도 해가 되어서 그러면은 음의 정수가 2개가 되고 해당하지 않아요. 즉 여기는 등호가 안 붙고요. 여기는 등호가 붙는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정리해주면요. A라는 애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마이너스 5 사이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잠깐만 2분의 1을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부등식 다 나갈게요. 오늘 부등식 다 나갈 거고 2차 부등식은 조금 나누어서 나갈 거고요. 그러면 2차 부등식 순열과 조합 행렬 7월 첫째 주에는 진도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7월 첫째 주에 진도가 마무리되면 내신 대비 문제를 풀긴 할 건데 풀 거예요. 근데 병행할 겁니다. 복습해야지. 그쵸? 11월 첫째 주 당일 정도 됐는데 그렇죠. 근데 병행할 거야. 계속 뭐 중학교 거 질문 별로 없죠.
아니 그러니까 중학교 별로 질문 없죠. 숙제를 좀 줄이면 되지. 수학 고등수학과. 그치? 그러니까 지금 몇 문제 나와 숙제 보통 한 4, 50문제 주잖아. 그럼 한 절반 정도로 줄이고. 그치? 뭐 그것도 좀 부담스러우면 좀 더 줄이고. 어쨌든 아이디어 자체가 생각 자체는 고등수학을 우리가 어쨌든 11월 첫째 주에 끝나잖아 진도가. 그럼 하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고등수학 2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계속 복습하면서 이제 공동수학 2를 받아들일 준비가 좀 잘 돼 있어야 돼. 진도 한 번 나간다고 절대 못 하거든. 절대. 진짜 절대야. 왜냐면 한 번 해서 다 될 거면 학교에 시험 100점짜리가 수두룩하겠지. 그치? 근데 그게 안 나오는 이유는 간단해. 그렇게 한 번에 되지 않아. 알았죠? 그래서 복습을 조금씩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진도는 12월 중순? 너희 기말고사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공통수학 2로 나갈 거라서 그 전까지는 물론 내신 대비 문제를 좀 더 주로 하겠지. 이걸 주로 하는데 공통수학을 일부분씩 할 거다. 같이 하는 오빠가 3학년이어서 진도가 안 맞는데 어떡해요? 뭐가 진도가 안 맞아? 오빠도 내신 대비를 해야 될 건데 시험이 11월일 거고. 병행한다니까? 아 그냥 계속 계속 병행하는 거야. 저 친구는 이제 11월 말에 시험이 끝나지. 그럼 쟤야말로 복습만 하는 거죠. 거의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한 달? 3주? 3주 동안 이제 복습하겠지. 복습하면서 최고. 너보다 이제 숙제가 많겠지. 쟤는 공통수학 숙제가. 그리고 그때부터는 뭐 이제 거의 개별로 진행을 할 거고. 그런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방학이잖아. 방학에는 뭐 학년 불문 없, 이제 학년이랑 상관없이 공통수학 2 쭉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네가 이제 3학년이 되면 공통수학 2 이후 대수로 나가겠지. 2학년 거. 그러면 그 수업을 나가고 이게 수학 1이야, 현재. 무슨 말이야? 공통수학 1하고 2를 하고 다시 1, 2를 도는 게 아니라 수원 수투를 나가고 다시 공통수학 1, 2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 대수 다음에 미적분이라는 교재인데 요거를 하고 지금 현재 네가 만약에 인터넷에서 봤다면 그거랑 달라 교육과정이. 알았지? 니네 교육과정은 이 이름이 이래. 대수란 거야. 아니 이렇게 해. 어쨌든 미적분 2학년 2학기 과정이고요. 2학년 1학기 과정 일반고 기준으로. 대수가 수원이고 미적분이 수투예요. 맞아. 미적분 현재 미적분은 미적분 2야. 그 이름이 있다면이지? 라고 하는데 그 전 교육과정이 이름이 이랬어. 전 교육과정에서 이미 미적분 1, 미적분 2였는데 그걸 현 교육과정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들한테 바꾼 거야. 그리고 다시 바꾼다는 거야. 맞지? 왜 그딴 짓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 괜찮아. 네가 이해할 필요 없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너는. 좀 슬프지만. 맞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고 기준으로는 이게 2학년 거, 이게 이제 여기 이거에다가 확통까지가 3학년 거인데 일반고가 아닌데 기준으로는 이게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가 됩니다. 그래서 2학년 때 보통 끝나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 가려면 한번 좀 잘 해두고 그다음에 또 복습하는 거 좋죠. 여유가 되면 여유가 된다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실제로 지금 내가 가르친 애 중에 봤나? 조그마해?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애? 너 오기 전에 오는 애. 초등부에 중등부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아 그래? 걔는 끝났어. 다 끝났고 근데 걔는 그거야. 5학년 때 와서 1년 만에 다 나갔어. 그런 애도 있어. 그러니까 빨리 나갈 수 있으면 빨리 나갈 건데 그거 안 되면 그냥 천천히 나갈 거야. 알았지?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겠고 근데 뭐 어쨌든 그래요. 뭐 그런 계획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방학에는 공통수학 2 위주로 나갈 겁니다. 2 위주로. 방학 때는 겨울방학에 겨울 그리고 3월부터는 이제 대수 나가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 시간이 좀 남거든.
그래서 이때 아마 여유가 되면은 원을 한 번 더 간단하게 볼 수도 있어. 얇은 거나 이런 걸로 볼 수도 있는데, 그건 문제는 얘가 좀 어려워. 얘가 이 공통성 원보다 어려워. 도형 아닌가? 어. 도형 못하는데. 아니야. 뭐 거기 있는 것 정도 하는 정도면 괜찮아. 그래서 공통수학 2 여기 파트가 좀 더 어려워서 얘를 복습하던가 얘를 좀 복습하거나 할 거고, 그 다음에 대수를 하는데 여기서 또 난이도가 급증합니다. 급등이에요. 여기 난이도 얘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기로는 보통 이렇게 공통수학 1이 있어요. 충분히 어려워. 중학교 거. 알았죠? 중학교 거 공통수학 1. 이게 양이 기본적으로 많아서, 그러니까 중학교 거는 소단원 한 3, 4개 보면은 시험 범위 이제 중간고사 이렇게 되는데, 얘는 소단원은 대여섯 개, 5개 정도가 이제 중간고사 이러니까 양이 많아. 그래서 공통수학 1, 공수 1. 공수 2는 약간 더 높습니다. 공수 2. 근데 수학 1이, 그러니까 대수가 이거예요.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져요. 좀 힘들어. 힘들 수 있어. 자, 근데 이제 미적분이라고 하는 애가 좀 낮아집니다. 살짝. 내 생각이 좀 많이 차이 나는데, 난이도는. 좀 낮아지고요. 대신 이제 여기서 선택이 생겨요. 미적분 2랑 확통. 근데 여러분 교육과정은 확통이 메인이라서 확통을 기준으로 하면 난이도가 낮아집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수능 과목인데 난이도가 이렇게 낮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용은 간단해요. 문제 난이도가 올라갈 겁니다. 확통 어려워지면 노답돼요. 그거를 우리가 여기 뒤에서 한번 참고는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적분 2라는 건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난이도가 제일 높은데 얘랑 높이를 따지면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 여기보다. 그래서 체감은 얘가 더 어려운데 결론적으로 얘가 제일 어려워요. 확통이랑 미적분 2는 난이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미적분 2는 선택? 네, 선택입니다. 현재 발표된 게 없어요. 발표된 게 없는데 추측은 그래. 미적분 2를 해야지 이과에 관한 학교에 가산점이 들어가거나 필수가 될 거다라고 이제 평가는 해. 근데 그거는 사실 얘는 이거 2개만 잘 해놓으면은 충분히 되는 거라서,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 입학 전에 어느 정도 하고 싶다면 얘 말고 요거 정도까지 봐두는 게 제일 나아요. 요 정도까지. 확통은 진짜 막말로 수업 7번 하면 끝나. 통계 아니에요? 맞아. 확률, 경우의 수, 확률, 통계까지. 파트라서 이거는 진짜 막말로 7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기준으로는 딱 한 달이면 끝나요. 한 달이면 끝낼 수 있는 양이에요. 양이 자체가 좀 적어요. 양이 좀 적다. 그래서 얘가 좀 어려울 테니까 요거를 이제 3월부터 만약에 시작한다면 좀 부지런히 해야죠. 뭐 그럴 거다 라고 간단하게 가이드라인 잡을게요. 왜냐면 거의 이제 절반 넘어가잖아? 유형 뭐까지 있지? 12까지 있나? 10까지 있잖아. 지금 오늘 7 끝날 거니까 8, 9, 10밖에 안 남죠. 그렇죠?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여유가 좀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849번 보겠습니다. 농도라는 거 어떻게 구하죠? 용액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용액 분의 용제 곱하기 100, 이게 농도입니다. 알았죠? 용액. 우리가 다른 말로 소금물, 소금 곱하기 100, 이게 농도예요. 알았죠? 소금물은 당연히 소금 플러스 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과 더불어 소금의 양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농도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소금의 양은 농도 나누기 100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해야지
소금이 된다 라고, 소금의 양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소처럼 보이네. 농도예요. 얘가 소고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30% 소금물 300g이 있다는 것은 이 안에는 소금이 얼마? 90g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근데 10%의 소금물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Xg 안에는 소금이 얼마? 10분의 1 X만큼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둘을 섞었어요. 쉐킷 섞었더니 농도가 15부터 18 사이래요. 농도라는 건 15부터 18 사이인데 농도가 뭐냐면 이 둘을 섞었죠. 그럼 소금물은 300 더하기 X, 소금은 90 더하기 10분의 1 X, 얘 곱하기 101개, 15 이상이고 18 이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양변에 300 더하기 X를 곱하면 4500 더하기 15X, 100 곱하면 9000 더하기 10X, 5400 더하기 18X, 이렇게 관계식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3개짜리니까 2개 연결하죠. 그래서 왼쪽 거 2개 연결하면 X가 900 이하고요. 오른쪽 거 연결하면은 450 이상이다. 이렇게 부등식이 나오게 됩니다. 네 개밖에 안 남아서 그냥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뭐 잠깐 쉬었다가 문제 푸는 시간 주도록 할게요. 이어서 나갈 내용은 잠깐 앞으로 넘어가서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입니다. 절대값. 절대값의 의미가 뭐죠? 그쵸?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예요. 아주 잘 말했어요. 그럼 걔를 어떻게 푸냐?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0보다 이상이면 그대로 나오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라는 개념이죠. 맞아요? 이때 이게 수직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절대값 A가 A 이하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걸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 어떤 A라는 X라고 쓸까요? X라는 애, 원점부터 X까지의 거리가 A보다 이하인 거죠. 원점부터 어떤 X까지 거리가 A라는 것보다 이하인 거죠. 근데 거리이므로 반대쪽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내가 찾는 애고, 그래서 절대값 X가 A 이하다. 이거의 해는 X가 마이너스 A 이상 A 이하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대값 X가 A 이상이라는 것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이 거리가 더 A보다 크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X의 위치는 A 이상이거나 마이너스 A 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조금 다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까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절대값 X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에 대해서 X가 0보다 이상이라면 X가 되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가 되죠. 맞아요? 그럼 절대값 X의 그래프는 0보다 이상일 때 Y는 X고요.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가 그려져요. 맞죠? 근데 이게 어떻게 그려졌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좋냐면, 사실 Y는 X라는 걸 그리는 건데 0보다 작은 부분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접어 올린다라는 해석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접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우리가 종이가 있어요. 종이는 아니지만 얘를 접어. 그럼 어떻게 돼요? 뾰족해지죠.
그래서 꺾인 부분이 존재하다 보니까 좀 뾰족한 듯한 느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절대값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영을 해서 우리가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만 이야기를 하자면 얘는 y는 fx의 그래프에서 y가 0보다 작은 부분을 x축 대칭한다 라고 표현할게요. x축 대칭이라는 게 무슨 표현이에요? 기준으로 이게 접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으면 접어 올린다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여기까지 봐드릴 수 있어요? 자, 다른 표현을 한댔죠. 자, 그럼 얘는 어떤 표현이냐면 절대값 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V자이죠? 근데 이게 A라는 거를 뭐라고 보냐면 이게 y는 절대값 x와 y는 a를 기준으로 이 절대값 x가 y는 a보다 이하인 부분 찾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잖아요. 맞죠? 여기다 뭐 대입하면 a가 돼요? a. 뭐 대입하면 a가 돼요? 마이너스 a. 그래서 a부터 마이너스 a까지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본 게 이 854번입니다. 일단 뭐 정리할 거 하시고요. 자, 854번 보면 절대값 ax 더하기 3이라는 애가 b보다 크다 라는 것의 해가 이거의 해를 알려주는 거죠. 해가 1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절대값 이게 직선이잖아요. 직선에 절대값이 있으니까 접어 올린 거죠. 그럼 접어 올려서 이렇게 그려져요. 마이너스 a분의 3을 기준으로 0보다 크고 작다가 결정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3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y는 b라는 걸 기준으로 크다라고 해서 얘가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3입니다. 자, 근데 특이하죠? 얘랑 얘는 당연히 얘가 가운데입니다. 마이너스 a분의 4는 가운데 2분의 5가 돼요. 잠깐만, 맞죠? 2분의 5. 이해가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분의 6이 됩니다. 확정되죠. 자, 그러면 여기 요 점은 경계예요. 내가 4를 대입했을 때 딱 b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4a 더하기 3이 b가 되는 걸 찾은 겁니다. 근데 a가 마이너스 5분의 6이기 때문에 5분의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9 이게 b가 되겠죠. (5분의) 마이너스 24 더하기 3. 아, 이게 절대값이죠? 절대값은 안 지웠네. 그래서 5분의 9가 b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얘랑 얘를 더해달라 했나요? 그래서 답은 5분의 3. 이렇게 되죠. 그럼 그래프가 아니라 그냥 식으로 풀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예로 본다면 아까 말했죠. 절대값이 어떤 것보다 이하라고 하는 거는 x가 a와 마이너스 a 사이에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절대값이 얘보다 작다는 거는 x-1이 2x-3과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사이에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계산하면 x가 3분의 4보다 크다가 되고요. 이 둘을 풀면 x가 2보다 크다가 됩니다. 이 둘의 공통 부분은 3분의 4보다 크다와 2보다 크다의 공통 부분은 얘고요.
내가 찾는 해는 2보다 크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다시 x는 2보다 크다라는 애가 문제에서 말한 a보다 크다에 포함된대요. 그럼 a가 여기 있어야지 얘를 포함할 수 있잖아요. a가 여기 있어야지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a가 2 이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2개짜리가 되면 조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859번으로 볼게요. 하나짜리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좀 간단하게 되는데 절대값이 2개면 이게 좀 말이 이상해집니다. 자,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일단 얘부터 좀 간단히 해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원래는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까지는 절대값이 있으면 그 전에 x에 대한 범위를 나와서 벗기는 데 주력을 하죠. 근데 x의 범위가 없잖아. 나보고 나누라는 거야. x가 0보다 작다. x가 0과 3 사이다. x가 3 이상이다. 자, 왜 이렇게 나누냐면 수직선을 기준으로 얘랑 얘는 0을 기준으로 부동호 방향 바뀌고 얘는 3을 기준으로 부동호 방향 바뀌죠. 그쵸? 미안해요. 절대값의 부호가 바뀌죠. 그러면은 0과 3을 기준으로 3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0보다 작다, 0과 3 사이다, 3 이상이다 이렇게 나눕니다. 0보다 작다면 둘 다 마이너스가 되니 얘가 되고요. x가 마이너스 1 이하다 라는 부등식이 나오고요. 0과 3 사이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x 빼기 x 더하기 3이 5 이상이다. 그럼 3이 5 이상인데 아까 말했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뭐다? 해가 없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럼 3 이상이라는 건 뭐가 되냐면 둘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x 더하기 x 마이너스 3, 2, 5 이상이다. x가 4 이상이다가 됩니다. 원래는 얘랑 얘의 공통범위까지 다루어 주는 건데 뭐 결론적으로는 얘랑 얘의 공통범위도 얘고요. 얘랑 얘의 공통범위도 얘기 때문에 내가 찾는 해는 마이너스 1 이하랑 4 이상을 합쳐주면 됩니다. 그거를 x는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x는 4 이상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문제에서 말한 얘는 a고 얘가 b이기 때문에 둘을 더하면 답은 3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앞서서 설명한 그래프와 관련 짓고 싶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도 여기 x축을 기준으로, 맞죠? x의 범위에 따라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지는데 0보다 작을 때는 얘죠. 마이너스 2x 더하기 3. 그래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을 그립니다. 근데 0과 3 사이에서는 어떻게 그려져요? 0과 3 사이에서 그래프는 3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져요. y는 3이라는 가로선. 마지막으로 x가 3 이상이면 2x-3이죠. 2x-3이라서 3 대입하면 3이고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지는 거고 희한하죠.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x의 범위에 따라서 식이 다르게 그려진다는 게 굉장히 희한한데 현재로선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구나. 내가 원하는 건 이 그래프가 뭐보다 5보다 이상인 부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이에서는 해가 없지. 그럼 얘가 5 되는 값이 누구야? 마이너스 1이거든. 얘가 5 되는 값이 누구야? 4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다, 4보다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정리하시고요. 864번 보면서 진도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표 문제만 하고 하나. 절대값 2x-3 더하기 1이 a보다 크다. 그럼 다시 절대값 2x-3이 a-1보다 큰 거죠. 맞아요? 절대값 2x-3의 그래프는 이런 V자 그래프라는 거 봐드릴 수 있죠. 걔가 y는 a-1보다 위에 있으면 되잖아. 모든 x에 대해서. 맞아요? 그럼 이 y는 a-1이라는 애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a-1이라는 애는 이것처럼 0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래서 a는 1보다 작다, 끝. 이렇게 해결해요. 부등식은 그래프를 바탕으로 접근해 주는 게 좋을 때가 꽤 많아요. 물론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을 때도 있지만 그래프로 풀어보는 게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해보길 바랄게요. 자,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